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은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망라하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지역과 국가 발전에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와의 교류는 세계 속의 경남이 되기 위한 초석이자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지난 2001년 아시아권 우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아시아교류협회를 설립한 허동원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장 나오셨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끌고 계시는 이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교류협회는 좀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서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상생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국제 NPO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좀 청소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를 육성을 해서 좀 아시아의 미래 지도자들이죠. 청년들과 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좀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도 주고 또 우리 국내 청소년들을 좀 해외 봉사단이라든지 해외 탐방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또 내보내기도 하고 또 아시아 개도국에 저희들이 돌봐야 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또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또 유치원을 세우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좀 아시아에 좀 넓히고 뭐 대한민국을 좀 많이 홍보하는 그런 단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랑 함께한 지 2년 정도 되면서 네. 위드 코로나로의 어떤 전환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뭐 네. 세계적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조금씩 작동하는 모습인데 세계 속의 경남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시대를 맞이할 때 아시아권 국가와의 교류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이 대한민국이 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 국가로 저희들이 진출하고 개척하고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 우리 세계 인구의 한 60%가 살고 있잖아요. 네, 반이 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이 지금 대부분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우리 기업들이 또 빨리 진출해야 되는 곳이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또 대한민국 아시아의 또 하나의 뭐 일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대한민국 이 한류 요즘 영향이 요새 아주 크잖아요.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토록 이렇게 중요한 이 아시아권 여러 국가들과의 교류, 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네.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죠. 저희 아시아교류협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 청년들과 이 아시아의 청년들의 소통,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중일 청소년들이 만나는 동북아 청소년 포럼을 저희들이 15년 동안 매년 해왔고요. 네. 또 아세안 10개국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프로그램인 한 아세안 프론티어 포럼을 저희들이 10년 동안 해왔고 작년에도 이제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할 때 부대 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했었고요. 네. 또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습니다. 5개국을 초청해서 한 중앙아시아 모의 정상회의라는 걸 또 5회, 6회 정도 저희들이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이제 남아 있는 지역이 사실 아랍 중동이었는데 뭐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온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중동 청년 포럼도 저희들이 했고요. 또 중국과의 청년 교류는 한중 청소년 교류 사업이라든지 또 아시아 전체의 어떤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아시아 평화 DMZ 청년 포럼이라는 걸 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청년들과
아시아의 청년들이 만나 소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국제 교류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직접 이제 서로의 국가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교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지금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려워졌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작년 올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좋아지겠지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모으거나 해외로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저희들 사업도 뭐 사실 뭐 포기를 하거나 대부분 다 연기를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시아와 대한민국 청년들이 만나는 교류 사업이라든지 멘토링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한중동 청년 포럼이라든지 또 한아세안 청년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뭐 온라인으로 사실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실질 장학금을 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작년에 부산에서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한메콩 정상회의라는 걸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메콩 5개국하고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교류 협력 사업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 프렌들리 브릿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저희들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지원이나 또 인프라 지원 그리고 청년 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스포츠 교류와 관련된 얘기도 잠깐 언급을 주셨거든요. 예, 예. 최근에 또 올림픽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국제 예. 스포츠 교류, 아시아에서의 어떤 물꼬를 트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스포츠 교류는 사실 우리 아시아 교류회 메인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제 고향이 이제 경남 고성인데 네. 제가 고성에 가보니까 축구장을 이렇게 예쁘게 몇 개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전국 대회 같은 걸 좀 하면 우리 고성을 좀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당시에는 뭐 이 지역에 뭐 그런 걸 좀 해야 한다는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좀 이 축구를 가지고 좀 아이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다문화 이 청소년과 좀 취약계층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레인보우 사커 스쿨이라는 이 축구 클럽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서 좀 꿈을 이어가고 좀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했고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뭐 전국에 이제 회사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국 이주 노동자 축구 대회도 저희들이 했고 또 대학마다도 이 해외에서 온 아시아에서 유학생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글로벌 대학생 뭐 축구 대회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뭐 대만의 유소년 축구팀 초청해서 뭐 글로벌 유소년 축구 대회도 저희들이 고성에서 개최를 하면서 좀 이런 고성의 그런 대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가 제가 이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언어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친해질 수가 없는데 이 스포츠는 그냥 전 세계 공통이죠. 네, 그냥 뭐 공 하나만 했어도 서로 네. 친해지고 그래서 이 스포츠 교류가 굉장히 국제 교류에 굉장히 좀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했고요. 고성이 사실 지금 스포츠 도시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축구도 대회도 많이 하는데 이 아시아 교류협회가 이 고성에서 이렇게 했던 그 축구 대회나 이런 것들이 오늘의 고성이 스포츠 도시로 이렇게 커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축구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고성을 아시아의 축구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고성이 이제 축구로 좀 많이 좀 발전했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뭐 다른 지자체도 지금 축구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전국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차별화된 전략을 아시아에서 좀 찾고 싶어요. 네.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월드컵도 유치해야 되고 중국 축구 실력을 이렇게 도약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에 가보시면 수천만 명의 유소년들이 이제 중국 국가대표에 대해서 축구를 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뭐 베트남 축구를 새로 쓰고 있고 네. 신태용 감독은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감독을 가셨고 또 이임생 감독도 태국의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가시는데 저는 고성에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유소년 축구들이 이제 한국의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유소년 축구들을 초청을 해서 좀 이렇게 축구 실력을 키워주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넓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회를 하면서 아시아에 뭐 유소년 축구 대회를 한다든지 또 뭐 이 중고등학생들 축구 대회라든지 또 성인 클럽 축구 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고성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성을 아시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성이 뭐 축구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융합된 콘텐츠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실까요? 고성이 소가야의 과거 왕도입니다. 네. 소가야 문화 콘텐츠가 많이 있고요. 그 나라를 이룰 만큼 그런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성의 소가야 문화를 좀 아시아의 그런 문화와 교류를 시켜서 좀 뭔가 창조적인 그런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성의 문화예술인들을 아시아에 많이 보내서 고성의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또 아시아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고성으로 초청을 해서 고성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고성에 이제 관광 자원이 많은데 이 관광 자원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이 이제 공룡으로 이제 엑스포로 유명한데요. 공룡 엑스포도 뭔가 가상현실이라든지 또 AI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이 국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아이들도 우리 공룡 엑스포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컨텐츠를 뭔가 글로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고성의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뭐 남해 바다나 통영 바다 그 사이에 고성 바다가 있는데 다 아름답는데 고성의 바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성의 바다를 좀 잘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서 이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고성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권의 어떤 청년들 또 인재들을 양성해서 여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시아가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선상에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아시아의 인류의 3대 문명이 다 아시아에, 물론 이집트, 인도, 중국의 3대 문명이 다 아시아에 있었고요. 그 아시아의 그 문명이 그 과거에 이제 영국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제 이후에 유럽으로 그 문명의 중심이 갔다가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그 우리 세계 문명의 중심이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로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주도를 해서 이 아시아의 문명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아시아를 하나로 더 만들어내고 아시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아시아로 많이 보내서 자신들의 꿈도 실현하고 또 아시아의 어떤 그런 공동 번영과 상생을 위한 그런 멋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아시아교류회가 지원도 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순천에서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라는 아시아 문화 교류 행사가 열리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고성도 앞으로 이렇게 국제 교류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한다면 아시아 속의 어떤 중심 도시로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저는 고성에서 만일을 하게 되면 그 아시아 청년 창업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거와 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이 시장 광활한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저는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1차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대한민국의 청년 기업가와 아시아의 청년 기업가들을 좀 우수한 애들을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고성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아이템과 팀을 이제 선발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그 아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과정은 이제 인큐베이터 해주고 창업 공간이라든지 창업 비용을 지원해서 고성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고성에 이제 많은 이제 아시아 글로벌 스타트업 청년 기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나중에 뭐 몇 개는 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또 뭐 미국의 구글이나 뭐 이런 글로벌 그런 기업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성이 이 아시아의 청년 기업들을 발굴함으로써 좀 뭔가 이 고성이 아시아 청년 기업의 메카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국가들의 청년들이 성장의 기회를 잡는 좋은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아시아 교류협회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 올해 남아있는 활동들 또 더 앞으로의 비전은 뭔지 궁금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은 좀 뭐 계속되고 또 그 영향도 계속 저는 뭐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코로나 상황에 좀 맞춰서 좀 온라인으로 뭐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들도 좀 이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좀 새로 세팅을 한다든지 정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한 20년 동안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청년과 대한민국 청년들을 네트워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저희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 이 사업들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절망적인 건 아니었던 게 사실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비용이 거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시아 청년 이 네트워크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시아 청년 이런 뭐 플랫폼을 좀 만드는 일을 좀 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메콩강 5개국에 이 농촌 지역에 이제 다리를 놓아주는 아시아 프렌들리 브릿지 사업을 저희들이 뭐 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100개씩 뭐 10년 안에 저희들이 조금 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역량을 집중하려고 그러고요. 무엇보다 뭐 아시아교류협회는 설립 목적에 맞게끔 대한민국의 청년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의 어떤 공동 번영이라든지 상생을 저희들이 도모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대한 꿈도 펼치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홍익인간들을 우리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이 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시아교류협회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성과 또 경남이 아시아 국가교류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우뚝 설 수 있는 청사진 들어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아시아를 위한 어떤 의미 있는 행보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